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책 5번째 시간으로서 챕터 18 끝없는 혁명 내용 중에서 현대의 시간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인데 그대로 현대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피엔스는 자연의 변덕으로 인한 영향은 점점 덜 받게 되었지만 현대산업이 요구하는 것과 정부의 명령에는 점점 더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사회공학적 실험이 계속되고 우리의 일상과 인간 심리 면에서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오랜 기간 이어집니다. 많은 변화 중 한 예로 전통 농업의 리듬마저도 산업의 획일적이고 정밀한 스케줄로 대체됩니다. 전통 농업은 자연의 시간과 생물의 유기적 성장 주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런 측정을 하는데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시계와 시간표 없이도 세상은 잘 굴러갔으며 이를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태양의 움직임과 식물의 성장 주기뿐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한 근무일 같은 것은 없었으며 모든 일과는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우기와 수학기가 시작되는 전조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연도는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의 농부나 구두공과는 달리 현대산업은 태양이나 계절을 거의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밀성과 획일성을 신성시합니다. 중세 공방에서는 구두공 각자가 밑창에서 버클에 이르기까지 신발의 각 부분품은 물론이고 완제품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출근이 늦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이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구두공장의 조립 라인에서는 노동자들이 각자 기계 한 대씩을 담당하며 각 기계들은 구두의 극히 일부분만을 만들어 다음 기계로 넘겨줍니다. 만일 5번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가 늦잠을 자면 다른 모든 기계의 작동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확한 시간표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직장에 도착해야 하며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모두가 똑같은 점심시간을 준수합니다. 자기 일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호각이 울려야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시간표와 조립 라인이라는 틀로 사람들의 거의 모든 활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공장이 자신의 시간표를 사람들에게 강요한 후부터 학교 역시 정확한 시간표를 채택하게 되고 병원과 정부기관, 식품점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조립 라인과 기계가 없는 장소에서도 시간표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공장 근무의 교대 시간이 오후 5시라면 동네 술집은 5시 2분에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교통 분야에서 시간표 체계가 결정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오전 8시에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면 기차나 버스는 공장 문 앞까지 7시 55분까지 도착해야만 합니다. 작업이 몇 분만 늦어져도 생산의 차질을 빚고 운 나쁘게 그날 지각한 사람은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178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마차에 운행시간표를 붙이기 시작하지만 운행시간표에 명시된 것은 출발시간뿐이었습니다. 도착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국의 각 도시와 타운은 각 지역마다 현지 시간이 따로 있었고 이 시간은 런던 시간과는 크게는 30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런던이 12시면 리버풀은 12시 20분, 캔터베리는 11시 50분이었습니다. 전화나 라디오도 없었고 TV나 급행열차도 없던 시대였으니 누가 시간을 알 수 있었겠으며 누가 상관했겠습니까? 1830년 최초로 상업용 기차가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최초의 기차 시간표가 나오게 됩니다.
기차는 마차보다 훨씬 더 빨라 현지 시간의 차이가 심각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1847년 영국의 열차 회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앞으로는 모든 열차 시간표를 리버풀이나 맨체스터나 글래스고의 현지 시간이 아니라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에 맞추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열차 회사들의 모범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880년 마침내 영국 정부는 영국 내 모든 시간표는 그리니치를 따라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가 국가 표준 시간을 채택하고 국민들에게 현지 시간이나 해가 뜨고 지는 주기가 아닌 국가 표준 시간에 맞춰 살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엔 보잘것 없었지만 결국 몇십 분의 1초까지 똑같이 맞추는 세계적 시간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라디오와 TV 같은 방송 매체는 시간표의 세상을 열었고 시간표의 주된 강요자이자 복음 전도사가 됩니다. 라디오 방송이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가 시보 방송이었습니다. 삐삐삐 소리는 외딴 주거지나 바다의 선박 위에서도 시간을 맞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라디오 방송국들은 뉴스를 매시간 방송하게 되고 오늘날 모든 뉴스 방송의 첫 순서는 항상 시보입니다. 시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국 런던의 빅벤이죠. BBC 라디오 4는 오전, 오후 구분 없이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시, 6시, 9시마다 시보의 종소리를 틀어줍니다. 들으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 학교 종소리 멜로디.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값싸고 정교한 휴대용 시계를 어디에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세 유럽 도시의 광장에는 보통 높은 시계탑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이런 시계탑들은 시간이 안 맞기로 악명이 높지만 어차피 도시에는 시계탑 외에 다른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틀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느 한 부잣집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시계를 다 합치면 아마도 중세 한 나라가 보유했던 시계 숫자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손목시계, 휴대전화, 벽시계, 자명종, 전자오븐이나 레인지, 냉장고, TV, 컴퓨터 스크린의 작업 표시줄 등등 모두 시간을 표시합니다. 현재 시간을 알고 싶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계를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거의 대부분이 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명종이 오전 7시에 우리를 깨우면 일어나서 냉동 베이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50초 동안 가열하며 전동 칫솔에서 알림음이 울릴 때까지 3분간 칫솔질을 합니다. 7시 40분에 전철을 타고 직장으로 향하고 헬스클럽 러닝머신이 30분 경과했다고 알릴 때까지 뜁니다.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후 7시가 되면 TV 앞에 앉습니다. 1초당 몇천 달러짜리 광고로 TV 시청을 방해받고 결국은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모든 걱정을 털어놓지만 의사는 정해진 시간만 나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통로 혹은 제4차원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움직임에 따른 상대적인 것입니다.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다른 별로 여행을 한 사람이 몇 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아이들은 모두 오래전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탄성을 경험하기 위해 우주 끝까지 여행할 필요 없이 일상에서 그 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문득 고개를 돌려 시계를 보면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즐겁고 행복할 때, 무엇인가에 몰입해 있을 때, 잠잘 때나 명상을 할 때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과연 연대기적 시간만이 시간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과연 경험상의 시간은 그리니치 표준시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운이 없다면 120세까지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50% 세대들은 앞으로 적어도 30년에서 많게는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놀면서 의미 없이 보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긴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미션과 비전 수립에 대하여는 이전 미션과 비전 그리고 행복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피엔스 책 내용 중에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